요즘 온라인으로 중고 물건 파는 거 진짜 붐이잖아요. 그런데 좀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.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데 정작 그 안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들은 하나둘씩 그만두고 있거든요. 아니,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? 오늘 그 속사정을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일단 시장이 얼마나 큰지부터 보이시죠? 이 그래프 거의 수직으로 솟아오르는 거 보이시죠? 말 그대로 전 세계 중고 패션 시장이 지금 역대급 호황을 맞고 있습니다. 이젠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 완전히 대세가 된 거죠. 정말 엄청나지 않나요? 그런데 말이죠. 여기서 진짜 궁금한 게 생깁니다. 이렇게 판이 커지고 있는데 왜 이 시장을 먹여 살리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, 바로 이 판매자들은 하나둘씩 떠나는 걸까요? 겉보기엔 이렇게 화려한데 그 안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그래서 첫 번째로 살펴볼 건 바로 판매자들이 현실에서 겪는 어려움입니다. 이 화려한 시장 뒤에 가려진 그들의 진짜 속마음, 그 불만에 대해서 한번 제대로 얘기해 볼게요. 판매자들이 정말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. 내가 들인 시간하고 노력에 비하면 진짜 손에 쥐는 돈은 너무 적다. 한마디로 보상이 제대로 안 된다는 거죠. 이건 거의 열정페이 아니냐는 기분을 느끼는 겁니다. 아니, 그냥 옷 하나 파는 게 뭐 그리 대수냐고요? 에이, 천만에요. 이게 진짜 보통 일이 아닙니다. 그냥 스마트폰으로 대충 찍어서 올리면 끝? 아니죠. 옷이 제일 예뻐 보이게 조명 찾아서 사진 수십 장 찍고 줄자로 일일이 사이즈 재서 상세 설명 쓰고 다른 데선 얼마에 파나 시세 조사도 해야 돼요. 거기다 팔리면요? 예쁘게 포장해서 택배 보내고 배송은 잘 갔는지 혹시 고객한테 무슨 문제는 없는지 이 모든 걸 혼자 다 해야 한다니까요? 거의 1인 기업 수준입니다. 그래서 판매자들이 나 더는 못하겠다 하고 떠나는 핵심 이유를 딱 세 가지로 정리해 볼게요. 첫 번째는 수익 격차입니다. 온갖 고생은 다 하고 플랫폼 수수료까지 떼고 나면 내 통장에 남는 돈이 별로 없는 거죠. 두 번째는 가격 혼란. 도대체 내 물건을 얼마에 팔아야 잘 파는 건지 기준이 없어서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진짜 골치 아픈 물류의 악몽입니다. 반품 들어오고 배송사고 나고 고객 이런 실랑이 벌이고 이런 일들이 한번 터지면 정말 진이 다 빠지는 거죠. 이 세 가지가 판매자들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.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플랫폼들도 가만히 있을 수만은 없겠죠. 판매자들의 이런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꺼내든 카드가 있습니다. 바로 AI입니다. 과연 인공지능이 이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구원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? 지금 이름만 되면 알만한 큰 플랫폼들은 전부 AI 기술에 뛰어들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이베이는 사진만 딱 올리면 AI가 알아서 이건 어떤 브랜드의 어떤 제품이다 하고 설명을 쫙 써주고요. 포시마크는 이걸로 상품 올리는 시간을 거의 절반 가까이 48%나 줄였다고 자랑하죠. 아까 그 고된 과정이 반으로 준다니 솔깃하잖아요. 스레드업 같은 곳은 AI로 비슷한 상품을 막 추천해서 사람들이 물건을 살 확률을 무려 64%나 끌어올렸다고 합니다. 근데 여기서 딱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봐야 합니다. 솔직히 말해서 AI가 상품 올리는 걸 편하게 해주는 건 맞아요. 그런데 판매자들이 진짜 힘들어하는 거,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문제? 그리고 골치 아픈 배송이나 반품 문제 같은 근본적인 걸 해결해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. 바로 이게 핵심이죠. 자, 그럼 이제 시장은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? 단순히 물건 많이 올리고 AI 기술 좀 도입하는 걸 넘어서 이제 완전히 새로운 판이 짜이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전략을 한번 보시죠. 예전 전략을 한마디로 하면 다다익선이었어요. 그냥 온갖 물건을 다 긁어 모아서 거대한 창고처럼 만드는 거죠.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고 있습니다. 마치 잘 꾸며진 편집숍처럼 정말 좋은 물건만 딱 골라서 보여주는 큐레이션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고 있는 겁니다. 양에서 질로의 대전환인 거죠. 앞으로 중고시장의 미래를 바꿀 세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. 첫째, 방금 말한 큐레이션. AI가 내 취향을 귀신같이 알아쳐서 딱 맞는 물건만 쑥쑥 골라주는 거예요. 둘째, 이게 좀 재밌는데 바로 오프라인의 귀환입니다. 다들 온라인 할 때 오히려 직접 만져보고 입어볼 수 있는 오프라인 매장이 다시 뜨고 있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정말 큰 변화인데요.
브랜드가 직접 나서는 겁니다. 자기가 만든 옷을 자기들이 직접 중고로 다시 사서 파는 거죠.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요. 아주 공신력 있는 보에프 맥킨지 보고서를 봐도 딱 나옵니다. 수많은 브랜드들이 우리가 직접 리셀 사업 해야겠다 하고 되게 매력적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. 물론 말처럼 쉽지는 않겠죠. 들어온 중고 제품들 품질 검사하고 관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닐 테니까요. 아직 넘어야 할 산은 있는 셈입니다. 자, 그럼 정리해 볼까요? 결국 이 중고 시장의 미래를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두고 보이지 않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한테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. 여러분 옷장 속에 잠자고 있는 그 옷, 앞으로 어떻게 팔게 될까요?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여러분이 안 입는 옷을 팔 때 수백만 개의 다른 옷들이랑 같이 올라가는 거대한 앱을 이용하시겠어요? 아니면 우리 동네에 있는 주인의 안목이 돋보이는 그런 작은 편집숍 같은 곳에 맡기시겠어요? 그것도 아니면 아예 그 옷을 처음 만들었던 바로 그 브랜드에 다시 되파시겠어요? 이 세 가지 길 중에서 어떤 길이 대세가 되느냐에 따라 우리가 중고 옷을 사고 파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. 과연 어떤 미래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?